정책 방향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이 첫 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각 부처의 업무 보고와 또 의견 개진을 잘 좀 경청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지금부터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 구현을 위한 2023년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안전부에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등 국민 체감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방시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각종 재난에 행안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였으며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도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현재의 정책 여건은 예측 곤란한 재난과 지역 불균형 심화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갈등 해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무는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국민께 드리겠습니다.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중 첫 번째 약속으로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상세히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할 두 번째 과제는 안보 위협으로부터의 국민보호입니다. 행정안전부 담당 업무 중에 하나가 비상대비 기능입니다. 신종 위협에 대비하고 실제 상황 중심으로 을지 연습을 실시하는 한편 국지 도발 발생 시에는 신속한 경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의 국민 안전 제한을 더 세밀하게 듣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약속,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입니다. 먼저 지역이 주도하여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수준에서 해결이 어려운 지방 규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의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로컬 브랜딩 작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서 기업 맞춤형으로 입지를 공급하고 재정,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직장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녀 교육 등의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를 패키지로 하나로 묶어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한 두 번째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균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지방 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하며 맞춤형 자치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절박한 인구 감소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이 부분 교부세 지원 규모를 2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선호를 높이도록 공동체 마을, 청년 복합 공간 등
다양한 사업을 여러 부처와 함께 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위해 세 번째로 지자체의 핵심 역량을 높이는 자치개혁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유사 중첩되는 중앙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은 지자체에 적극 이관하겠습니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특별자치도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향후에 전 지자체로 확대 추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 일 잘하는 정부의 구현입니다. 우선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전면 개방하는 한편 데이터 품질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고 특히 시빅테크 방식을 적극 도입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 경로 앱의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은 이를 일상생활의 불편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서는 마이 AI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을 받고 여러 곳에서 날라오는 고지 문서는 국민 비서로 빈틈없이 안내가 됩니다. 네이버 등의 민간의 앱으로 SRT 열차를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가장 익숙한 로그인 방법 하나를 어느 공공 서비스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NEID와 하나의 사이트에서도 손쉽게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원사이트 포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드디어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이른바 타임택스라고도 불리우는 행정 불편을 제거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해 세 번째로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각 부처별 기구 개편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약속,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52조 원 수준인 안전산업 매출액을 2027년까지 80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안전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디지털 5개 강구 산업의 규제를 혁신해 그 파이를 키우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주소정보산업은 드론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이 분야가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 디지털 정보 수출을 확대해서 2027년까지는 누적 80억 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지방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그리고 자치단체 계약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채권은 국민이 덜 내고 더 받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어려운 국민의 삶에서 더 많은 짐을 덜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 행정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 단체의 불법 활동에 엄정 대응하고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6.1조까지 증가한 지방 채무도 건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민간에 주는 보조금의 규모는 연간 17조 원을 상회합니다. 혹시라도 방만할 우려가 있는 지방 보조금은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수급자는
보조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모든 절차가 모니터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투명하게 하고 과거사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과 관련해서는 민생 치안과 준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악성 사기, 스토킹 등 악질 민생 범죄를 근절해서 민생 치안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 폭력 등 고질적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과 관련해서는 선진 소방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보고,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적인 119 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예측과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사고 이후 개최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재난안전관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를 구성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진단한 결과 선제적 위험관리가 미흡하였고 현장의 권한과 역량도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재난관리를 해오던 한계가 있었고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데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측과 회복 중심으로 안전관리의 관점을 대전환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사회 전 구성원이 안전에 함께 참여하도록 방식을 대전환하며 실제 생활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행동의 대전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비전 아래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새로운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상시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새로운 위험요소를 발굴해서 위험의 영향을 평가하는 등으로 사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범정부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개별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서 국가 단위의 위험으로부터 지방 단위의 위험까지 촘촘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화재, 네트워크 오류 등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핵심 기능을 다중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집중호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AI 홍수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공간 침수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전 시, 군, 구에 상시 운영하도록 확대하고 지능형 CCTV를 27년까지 확충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상황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CCTV 영상 정보는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중심으로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도 자치경찰 이원화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대응 중심으로 훈련 체계도 개편을 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난과 복합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TX 터널 사고 등 주요 이슈별로 합동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디지털 원페이퍼로 작성을 해서 현장 활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과학적 재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의 재난 관리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전 예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쉬운 7개의 재난 유형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24를 통해서 피해 지원,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ICT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 안전 분야, 산불, 도시 침수 등 다양한 재난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와 IoT 센서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지진, 산사태 등을 선제적으로 예측 감지하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통해 회복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피해 지원 기준을 상향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에 사회재난을 추가해서 보장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장 요원, 재난 목격자,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수습 상황, 피해 지원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취약계층 대상별로 재난 안전사고 피해 분야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에게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다국어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 민간 참여와 협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심폐소생술 등의 생존 필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군인, 직장인 등의 안전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시도 1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국민안전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안전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 참여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겠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서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 국민 소통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국민이 안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5대 전략에 따라서 수립한 인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CT 기술에 기반한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지국 접속 정보와 대중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밀집도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 소방 등의 관계기관에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도 해당 지역의 위험 상황을 알려서 인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파 사고를 재난 유형에 포함해서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하고 경기장, 공연 등 인파 사고 위험 장소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12 신고 접수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112 반복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50m 반경 안에서 3번 이상 유사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즉시 대응하는 한편 소방과 경찰 상호 간 긴급으로 공동 대응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적시의 위험 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신속한 구급과 의료 활동을 위해서 소방과 재난지원 의료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시도별로 소방 구급 지휘팀을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환자를 이송하겠습니다. 지자체, 소방, 경찰, 비맷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통해 구조, 구급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이 조직은 중앙부처의 각 부처들끼리의 사이,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데가 바로 행정안전부입니다. 중앙 각 부처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그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바로 이 행안부입니다. 자기 부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니까 그냥 한다, 이게 아니고 정부 각 부처가 원활하게, 왜 행안부에 과거에는 이제 인사 조직을 다 줬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인사는 인사혁신처에서 빼고 이제 조직국만 지금 남아 있는데 왜 행안부에 정부 부처 전체에 대한 이런 조직 업무를 부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기재부가 정부 모든 부처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의 허브 역할을 하듯이 이런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인력 진단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재부가 예산, 행안부가 조직이라 그러면은 두 개 부처는 돈과 인력에 있어서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가 가장 높은 정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정부가 가장 소위 행정 서비스 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의 디지털 정부라고 하는 거는 행정을 더 편리하게, 행정 편의 측면이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소위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각종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과거에 정부에서 하던 일이 한 10가지다, 어느 부처가 한 일이 10가지다 그러면 그거는 고정적인 행정 서비스인데, 이 플랫폼에 다 올라타가지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가치가 100가지, 1000가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도대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이런 교육 내지는 그런 홍보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인데요. 행안부에서 아까 시스템 구축 그것도 일부만 이제 요약을 해서 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국가 안전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되는지 오늘은 요약 보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정보 전달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신속한 정보 전달이. 뭐가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걸 관리하는 쪽으로 정보가 다 가야 되고, 또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한테 그 정보가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난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영 방송에서 재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체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건데, 재난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예방과 사후 조치, 이 모든 게 하여튼 신속한
그 정보 전달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고 위로 보고하다 보면은 단선적인 보고 체계는 속도가 느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잠시 밥 먹으러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이 빕니다. 그래서 이게 복선 보고 체계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는 그 일반 업무 결제 받듯이 이렇게 계장이 또 누구한테 가고 과장한테 가고 과장이 국장이나 부장한테 가고 이런 식의 일반 업무 보고 체계하고는 다른 그런 보고 체계를 갖춰야 될 뿐 아니라 하여튼 이 위험을 다루고 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보가 빨리 전달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 왜 국지적인 이런 홍수를 해가지고 신림동에서 또 안타깝게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몰랐잖아요. 비가 이렇게 역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빨리 잘 모니터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중에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주민들하고 함께 또 공유가 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이제 과학이 필요한 겁니다. 정보를 또 파악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후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기상청의 예측 이런 예보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과학이고 그렇지만 좀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하여튼 이 정보 전달이 정확해야만 되는 것이 그게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학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걸 잘 확충해야 되고 이 재난에 대한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그 위험 지역에서 빨리 옮기는 겁니다. 안전 지역으로.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이태원 그 참사의 경우에도 아주 사람이 밀집해갖고 정말 죽겠다는 식의 112가 막 들어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다루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를 차단해서 좀 더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홍수나 이런 게 있으면은 빨리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또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거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서 데리고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원리고요. 그러고 어디 화재가 나면 그 주변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위험 지역에서 빼내고 또 위험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이를테면 홍수가 나서 도로가 말이지 침수가 되고 하면은 바로 저 앞에가 우리 집인데 그냥 갑시다 해도 경찰에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못 갑니다. 라고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 거기 차 타고 그냥 들어가다가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그런 원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신속한 정보 전달, 공유,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과학 기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길 가는 행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과 의무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권한의 소재를 복수를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좀 이 법제 정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거 다 돼도 훈련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군하고 똑같아요. 제도가 잘 돼 있고 무기가 좋은 게 나와 있고 또 교육도 다 받았어. 그런데 실제 훈련을 기동 훈련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실기동 훈련을 안 하면 그 군대는 그거는 거의 당나라 군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이제 겪고 많은 참사를 야기한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뭐 민방위 훈련 같은 거를 그냥 막 하지 말고 이런 재난 대비 훈련을 좀 정기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거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거하고 좀 나눠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은 좀 자주 실효적인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 정부에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인력 구조 조정을 좀 행안부가 잘 진단을 해서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또 그 사고 발생 시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인력 조정을 좀 많이 하십시오. 재난 대비를 하는데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를 담당할 공무원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적다 이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늘리지 말고 숫자를 지금 우리가 정부 지금 재정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력 진단을 잘 해가지고 이 재난을 대비하는 각 부처가 그래서 특히 뭐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끼리 옮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주 무슨 범정부적인 이런 이런 재난안전본부 같은데 각 부처 공직자들이 또 파견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여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 좀 그리고 참 지난번에 이런 각종 재난들 막 발생을 해갖고 저도 용산 위기관리센터에 앉아가지고 이 막 상황들 현장 상황들을 보는데 이 CCTV가 이게 뭐 옛날 거가 되나 그런지 현장이 잘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전면 좀 개편하고 아까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던데 이 안전관리 소위 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공무원만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산업화, 시장화, 기업의 관여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시장이 돼서 예산을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GDP가 또 산출이 돼. 우리가 왜 복지에 있어서도 보편복지를 서비스 복지로 해서 소위 기업들이 거기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게 만들면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안전관리 분야도 이것을 기업들이 와서 시장화하고 산업화를 시키면은 정부는 거기에서 예산을 또 쓰지만 그만큼의 새로운 GDP가 창출이 돼가지고 경제적 가치 창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비용만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수출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안전에 관한 이런 거를 좀 전담하는 이런 기업들도 좀 나올 수 있게끔 이 시장화와 산업화를 좀 잘 좀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참 행안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이런 거 좀 다 공개하세요. 투명하게. 누가 받아갖고 어디다 썼는지 안에 국민 세금을 갖다가 썼는데 저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쓰면은 그 법인카드까지 다 올리잖아요. 예산회계 시스템에 다 올리잖아요. 근데 보조금 받아갔으면은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다 썼는지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국가 재정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걸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단 1원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매경 일면에 보니까 챗 GPT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소위 빅테크 이제 산업을 아주 흔들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났는데 제가 한번 이쪽을 잘 아는 어느 지인한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가 한번 써보게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럴듯해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거 몇 자 고치면은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지금 이 챗 GPT가 미국에서는 지금 와튼 스쿨 MBA 입학 시험도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잘 연구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데 시간 안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만 좀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안부에서 좀 잘 리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통일, 행안, 보훈, 인사, 정책 방향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